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두도장에서 수호사로 봉직하고 있는 이연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요, 상계님과 태모님 말씀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해외 나갈 때마다 다들 느끼시는 것이지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소통 문제죠. 특히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입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느냐입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단절이 오고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몸의 건강도 그렇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스크바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호텔까지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되는데요.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순간 옆에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러시아 아가씨가 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택시 요금 문제라든지 핸드폰 사용, 인터넷 사용 등등 결국 그분을 통해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절감한 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 평소에도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언어 구사를 정확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서로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잘 통한다.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 몸의 건강 문제 역시 소통이 중요하죠. 결국 내 몸도 소통이 안 돼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전하는 건강을 위한 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입니다. 건강의 도는 항상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야 하고요.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이 수승화강, 소통이 안 되면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받다 보니까 머리가 뜨겁고 또 아프고 그래요. 즉, 이 화기운이 항상 머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병의 근원,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인데요. 결국 화병입니다. 이 화기운을 어떻게 밑으로 끌어내리느냐,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공부고 인생 공부며 결국 건강을 지키는 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 몸의 병도요,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요. 항상 내 몸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승화강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문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인간관계 등 모든 문제는 불통에서 옵니다. 결국 불통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매일 집사람과 대화를 가급적이면 10분에서 20분 이상은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부모님 건강, 신앙 문제 또는 애들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다 대화로 풀어버립니다. 애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애들하고는 대화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가정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대화가 잘 돼서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30년 이상 연구해온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천상 정도의 부부를 만나보고 이마고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싸움이 파탄으로 가는 원인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 시절 엄마한테 많이 맞으며 자란 남편은요, 뇌의 일부분이 상처가 나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부인이 뇌의 상처난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더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부인도 그렇고요,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유년 시절의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싸움이 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부간의 싸움을 파탄으로 가지 않고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둘째, 상대방의 메시지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인정을 해줘라. 셋째,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해줘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도장에서 보면 서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됩니다. 항상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감정을 불키는 경우가 생길 때에도 결국 대화로서 잘 풀어집니다. 그러나 대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불신이 생기고 소통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분이건 나이가 적은 어린애건 도장에 오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자꾸 말을 붙이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고 소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도 사실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대화가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전 11편 25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태모님 말씀입니다. 선천에서 지금까지는 금수 대도술이요 지금부터 후천은 지심 대도술이니라. 피차 마음을 알아야 이나 극락 아닐소냐.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라. 제가 제 심통도 못하고 무엇을 한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선천은 금수 대도술이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심 대도술이라고 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을 아는 공부, 지심 공부가 인생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공부인 것입니다. 후천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태모님 말씀대로 피차 마음을 알아야 이나 극락 아닐소냐. 서로의 마음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인하가 된다. 화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통이란 결국 서로 마음을 아는 공부, 지심 공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업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며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라. 결국 인생은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심통 공부, 마음을 어떻게 통하느냐, 천지와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주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이 마음 닦는 공부의 궁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 심통도 못하면서 무엇을 한단 말이더냐, 이 말씀대로 제가 제 심통을 못하면, 즉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진리를 얘기해도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마음을 끊임없이 닦고 또 닦아 일일신, 우일신 해야 합니다. 또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듬어지면서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보면 조직문화 대혁신을 하려면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시간의 3분의 2는 경청하고 3분의 1만을 말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요, 중국 대련시의 고구려 박물관 관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발견된 홍삼 문화라든지 고구려 관련 유물을 보면 상투가 나오는데요. 그 관장님 하신 말씀이 상투는 바로 하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고구려 시대 무덤을 보면 해골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바로 상투와 같이 하늘과 소통했던 상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상투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 하늘과 소통했던, 즉 상계님과 소통했던 유일한 천손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계님과의 소통, 천지와의 소통,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우리 한민족. 조상님들, 우리 민족의 어머님들은 매일 장독대에 청수를 정갈이 올리고요, 상계님과 소통을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천지와 소통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바로 하나 된 삶, 즉 천지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삶을 제1의 과업으로 삼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작년에 제가 독일에서 수메르의 사르곤 대왕이 상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러시아에서 상투를 든 통치자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발상지에서 나오는 통치자들이 저마다 상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과 소통했던 재정일치의 사회를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한민족의 상투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소통이란 심통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심 공부, 외연으로는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태모님 말씀에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계님 태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태울주를 통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천지와 하나 되고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태울주 공부를 통해서 천지와 하나 되는 소통하는 마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전 2편 51장 1절, 8편 47장 1절에 있는 상기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는 천지 비요, 후처는 지천태니라. 너희는 진정한 통정을 한번 해봐라. 그동안 살아온 세상은 천지 비괴, 즉 하늘은 위에 가 있고 땅은 밑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 세상입니다. 후처는 즉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천태괴, 땅이 위에 가 있고 하늘은 밑에 있어서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하나된 세상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지천태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가 먼저 존중해주고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진정한 통정을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정, 통은 통할 통자, 정은 뜻정자입니다. 즉 통정은 뜻과 마음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뜻과 마음을 통해보라는 말씀이죠. 상기의 말씀대로 서로의 마음과 뜻을 통하는 진정한 통정을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요,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계님, 대모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기로 다시 한번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살펴본 상계님, 대모님 말씀을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